요즘 중앙 정치나 대권 주자들 가장 뜨거운 감자가 기본소득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 기본소득제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정도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양시는 그렇다면 기본소득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고 할 수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기본소득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의장에 우리 관양시의원이신 백성호 시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뉴스통신 조영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요,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에서 1차 토론을 했더구만요. 기본소득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제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 때 기본소득 공약을 했었고, 최근에는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위원인 소병훈 의원께서는 이런 기본소득제, 작년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을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보유세법이라든지 탄소세라든지 로봇세라든지 이런 것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본소득제는 우리 앞으로 어느 지자체가 됐든 또 해결하거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백성호 시의원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 기본소득제에 관해서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광양시에서 그럼 우리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냐라는 이제 논의가 한 번쯤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실제 저희들이 1조 한 600억 정도 되는 전체 예산입니다. 그 중에 보면 연말에 항상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 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불효불급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 예산을 줄인다면 충분하게 기본소득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제 경기도의회를 기본소득제가 조례안으로 통과를 한 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빠르게 기본소득제에 관한 조례 제정이 지자체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 조영호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최근에 광양경제신문에서 광양지역 기본소득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 기사를 봤는데, 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제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정치인들이 지금 내년 대선에 또 대비하는 대권자들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그런 유사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백성호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입장, 말 그대로 그냥 이게 쇼맨스로 하고 끝나는 그런 사례가 아니도록 좀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이죠. 이제 이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방금 제가 앞서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양시에 그러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세금 징수해서 받은 세입 유전자 1년 동안 연간 받아들인 징수액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이것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인데 그러면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어제 한번 빼봤습니다. 아, 예, 도표를 갖고 오셨나요? 여기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2019년부터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630억, 특별회계가 449억으로 전체가 1,079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도는 일반회계 200억, 특별회계 378억, 그래서 합계가 578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네. 일반에게는 309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 특별에게는 327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합계가 636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특별에게는 우리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져다 쓰기는 어렵지만 이 또한도 충분히 의지. 방법만 찾아보면 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잉여금 자체가 어차피 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하자면은 우리는 남는 돈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그 지원금을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그동안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은 별로 알아서 쓰겠지라고 했지 이렇게 우리 피부에 구체적으로 와 닿게끔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아마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요즘 그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기본소득제로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모 정치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기억나시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다. 네. 그 여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우리 광양시가 기본소득제를 뭐 월 10만 원씩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서 모든 예. 시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재원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러죠.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월 10만 원씩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이래 버리면은 뭐 한 2천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예. 좀 만들어봤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월 10만 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급은 가능하다. 이제 예를 들어 2020년 12월 말 기준 저희 이제 광양시 인구와 세대수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대수는 65,668세대이고 예. 인구는 15만 3,338명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해서. 예. 그랬을 때 그러면 매월이 아니라 뭐 분기별로 주면은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분기별로. 예를 들자면 예. 1만 원씩 분기별로 줬을 때 그리고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만 했습니다. 10만 원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만 원씩 분기별로 세대수로 하면 26억 정도. 그리고 1인당으로 주게 되면은 61억 정도. 그러니까 만 원을 분기별로? 예. 1인당 한 사람씩 만 원씩을 지급을 한다면 그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5만 원을 예.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년에 4회죠. 예, 사회. 사회를 갖다 만약 주게 되면은 시민 1인당 예. 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기별로 주면 307억의 예산이 307억.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그럼 만약에 분기별이 아니라 그럼 매월 지급하게 되면 이제 과연 얼마나 들 것이냐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꼼꼼히 잘해 오셨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세대수나 인구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뀐 것은 그러면 매월 지급했을 때 얼마나 들 것이냐. 그러면 만 원을 우리가 세대별로 해서 매월 지급하게 되면 79억 정도. 그리고 1인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18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5만 원을 모든 세대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매월 지급한다면 394억. 그리고 시민 1인당 해가지고 5만 원씩을 지급한다면 920억. 920.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1인당 10만 원이면은 이 920억에 더블. 1,840억, 2천억 정도 드는 예. 것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조 본부장님께서는 이거 보시고 뭐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조금 전에 우리 배경님께서 말씀한 것은 단순하게 네. 숫자에 준하는 그런 이제 설명이고요. 사실은 이런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면은 예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돈이 많이 필요하는데 네. 잉여금을 네. 과연 사용할 수 있는가? 네. 그 외에 또 다른 예산을 좀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저희 광양시가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시민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게 소요된 예산이 304억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 그 30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까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예를 들자면 307억입니다. 5만 원씩 1인당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분기라면 300 4분기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도 네 번. 네. 307억의 예산이면은 작년에 줬던 300억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간에 지금 들리고 있는 30만 원. 1인당 30만 원씩 지금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벌써 이제 뭐 시민들은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이제 의회하고 협의되거나 확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이제 그 앞서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만약에 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한 45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55억을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55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시민 1인당 매월 3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보면 552억이 들어갑니다. 연 예, 550억 정도 그렇습니다. 예산. 매월. 매월. 그렇죠. 매월? 매월. 월급처럼 매월. 그러니까 연 552억이 그 소요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원 마련하려고 하는 2차 재난지원금 455억에 조금만 보태면 시민 1인당 월 3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이제 순세계 잉여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타당성 없는 사업들. 예,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또 아니면은 지금 해야 되는가? 내년에 해도 되고 그 다음 해도 되는데 꼭 지금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선순위 사업에. 예산 심사의 기본 원칙인 불효불급한 거 예, 예. 이런 사업들을 줄인다면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기본소득 도입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택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다. 아마 지금 중앙에서도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기본소득을 초창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던 국민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만은 모 초등학교에서 그 전교생들에게 매월 2,000원씩 쿠폰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쿠폰 지급을 한 결과를 놓고 보니 일종의 기본소득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학교의 일을 사회적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걔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으로 학교에 오는 것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한 선생님은 학교가 어른들이 본인들의 학교 생활을 지지해 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찾아서 학습 효과가 높아진 것 같더라. 그리고 아이들이 느낀 것들은 사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78% 응답. 친구에게 무언가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70%. 학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68%. 아까 전제했듯이 이것을 뭐 대입을 해서 기본소득제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소득제에 관해서 그 승수 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0만 원을 지급을 했더니 뭐 20만 원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30만 원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의 단위 이상의 효과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관양시도 서둘러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조 본부장님은 또 뭐 네.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광양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간단하게 뭐 1조가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회계 보니까 한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사회복지에 투입된 금액이 한 2,380억 넘고 한 약간 29.7% 거의 30% 30% 예.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이 그 복지 예산하고
기본소득제하고 중복될 수 있지 않냐라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 이제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기본소득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에 뭐 나머지 아까 이제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급이야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복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러면 중복으로 또 그 기본소득도 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건가요? 아 그렇죠. 중복도 그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다 마련해 놓고 나서 그 기준에 뭐 노령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나이가 들어야 받는 거고. 그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어야 받는 거고 모든 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한 기준을 갖춘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이고 이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득이나 기준이나 연령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받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본소득 이제 지급 방법 아니습니까? 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고 연일 뭐 이재명 도지사를 뭐 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국민들은 더 이재명 그 도지사를 지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우리 관양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잉여금으로 우리 기본소득제를 줄 수 있다면은 뭐 화폐를 쓰게끔 만드는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뭐 지역 화폐라든지. 작년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304억을 지급하고 나서 300억이 과연 어디에 가서 사용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용역을 한번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저희들은 지급을 이제 관양사랑 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마트에가 38.9% 그리고 음식점에가 25.8% 그래서 마트하고 음식점이 한 65% 정도 사용이 되어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과연 관양사랑 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하는 것이 것만이 능사인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자판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카드 단말기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이 그 어르신들에게는 단 1원의 반사이익도 보지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관양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아니면 관양사랑 상품권 카드형과 지류형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지금 뭐 한 40% 가까운 마트나 예를 들어서 26% 같은 음식점 같은 경우도 한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트 네. 그런 데 빨아들일 수 있는 또 큰 음식점에서 그렇죠. 거의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네.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건 없죠. 네,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할 수 있다. 있는 것이고 좀 더 다양한 계층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형태 그리고 지급 제한 뭐 사용 제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어제 그 뭐 기사를 보니까 그 이 지사에게 자꾸 그 기본소득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이 지사가 참 받아친 말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받아쳤냐? 저는 건강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일 정도의 악덕 약장수는 못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 기자님께서는 또 다른 뭐 예. 묻고 싶은 거 없습니까? 우리 그 배교님께서 지금 추구하는 그 우리가 지금 이게 기본소득제는 이게 보편적 그 복지지 않습니까? 예. 진보당으로서의 그 보편적 그 복지를 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 기류가 흐른 것도 있는데 보편적 복지가 왜 필요한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복지의 개념이 뭐 보편적 복지, 또 선별적 복지, 예. 그리고 또 비례적 복지. 비례적 복지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합해 놓은 비례적 복지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 선진국들은 실제로 이 보편적 복지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항상 보면은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 단 1%라도 가져오려고 하면은 포퓰리즘이다.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상급식, 무상교육 주장했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그랬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무상급식, 무상교육 관련해가지고 누구도 소를 달지 않고 진보네 보수네 요즘에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도입 시기에는 분명하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도입되고 나면 논란은 잠재워질 것이고 실은 우리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노동을 제공해서 받는 급여가 이제 시장임금이고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로부터 해서 받는 것은 우리가 사회임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국가가 예를 들어서 존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갑자기 예를 들어 가정이 파괴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생계가 위협받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앞서 말했던 우리가 보편적 복지인 사회임금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외국은 49대 51의 사회임금과 시장임금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의 뭐 91%대 9 정도 사회임금이 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 순간에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든 그렇죠. 생계가 위협을 받는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러면 저 기본소득제도 이제 보편적 복지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경우 이게 이제 소득 그 분배는 기여하지만은 이제 노동의 그 역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일하지 않고도 이런 그 보편적 복지를 기대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는데 놀고 묵겠다 그거. 이에 대해서는 뭐 대안을 놀고 묵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낮은 단계의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하려고 지금 이제 토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로 한번 외람된 질문을 드리면 월 10만 원씩의 그 우리 기본소득을 지급하시면 일 안 하실랍니까?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의 그 기본 우리 그 복지를 받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또 일을 하지 않을까. 극히 소수입니다. 일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돈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칩시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누구에게나 자본은 뭐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잠깐 전제했듯이 그 경기도처럼 그 기본 소득을 줬을 때 그것을 5개월이면 5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서 경제를 기본적으로 활성화하고 돌리자는 것이고요. 앞에 우리 우리 광양시에서 그 재난지원금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 대학교에서 그 풀고 난 다음 그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 거의 80%가 참 만족을 했습니다. 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도 할 수 있었고, 이게 관계성이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기본소득을 공짜 돈이라는 인식을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가처분 소득으로 잡게 되면은 그런 여유가 생기고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전제했던 승수 효과까지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 의원님도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가정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말로 대출 받은 이자도 내야 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학원비는 지금 뭐 카드로 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해서 이것이
잠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류라든지 카드 뭐 모든 것이죠. 이런 걸로 해서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6개월이면 6개월이라는 기한을 주고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지역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 그렇죠. 실제 그리고 코로나가 겁이 나지만 밖에 나가서 손님을 맞을 준비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면 지역에 자꾸 이게 경기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럼 지역 경기 활성화 어떻게 시킬 것이냐? 소비자가 있어야지 활성화되는데 그럼 그 소비는 누가 할 것이냐? 그 사람들도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주머니가 텅텅 비었는데 어디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우리가 지급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걸 갖다가 지역에 가서 쓸 거 아닙니까? 쓰게 되면은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제했듯이 어제 그 경기도는 그 조례안이 기본소득, 기본대출 관련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고 여론에 제가 봤거든요. 그럼 우리 광양시도 이것을 뭐 주먹구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실무 협의진을 꾸미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뭐 생각은 없습니까? 그 전국 최초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요? 네. 만약 경기도가 그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켰다고 하면은 네. 두 번째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선례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광양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명을 해서 발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시기에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시민들도 도움을 받지만 실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그러면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급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민들도 아마 이번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이 공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피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기본소득에 관해서 뭐 반대할 시민들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생계하고 직결된 문제고 우리 또 경제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의회에서 한번 비중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 기자님도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사실 이런 그 기본소득제가 우리 이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의 이제 그런 발언으로 시작됐는데 이낙연 지금 그 민주당 대표 이분께서도 부정적이다 지금 그 노코멘트 비슷하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형태 같은데 사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순수한 시민들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내년 지방선거 때 누군가 선점한다 한다. 우려가 좀 된다.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표만 있으면 어디든지 뭐 쫓아가는 사람들이 또 어찌 보면 또 정치인들이고 또 특히나 선거철에는 표를 받기 위해서 뭐라도 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찌 될 값에 지금 당장 나는 그냥 뭐 10만 원 아니라 나는 2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실현 가능성도 우리가 점쳐봐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서 이제 쭉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도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선거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약속을 지켜지는 모습 이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은
거슬리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도두와 물결과 같아가지고 그건 아마 거슬리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백 의원님 또 뭐 준비해 오신 거 있으면은 또 다른 뭐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네. 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랍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사태를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1년이 넘고 2년에 접어들어서 뭐 중소상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은 월급을 받는 월급 급여자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못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활발하게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도 하고 또 교우관계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마련이 좀 되었으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런 제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가장 먼저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은 중소상인 같은 경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고용을 해지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 그분들도 어렵지만 그쪽에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던 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8천만 개의 일자리가 뭐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그런 다양한 계층,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 될 때다. 이미 늦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좀 늦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도가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닌가요? 제도 보완하고 그렇죠. 안 되는 거 되게 만들고 네. 또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네. 정치인들의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제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 조 기자님 마지막으로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시랍니다. 마지막 질문보다는 사실은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항상 이제 수반이 되는 사업이라 어떻게 예산을 풀어갈 건가. 그런다고 해서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 별개로 광양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우리 기본소득을 좀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씩 답변을 좀 해도 되죠? 예, 우리 제가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아까 순세계 잉여금도 매년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작년에는 300억,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지금 뭐 45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아마 추경 때 뭐 다른 예산들을 이렇게 마련할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서 시기가 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그리고 뭐 낙찰 차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지다. 내가 이것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에서도 해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광양시 기본소득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해 갈 것인가 그 실천 방향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 또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행복, 또 시민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광양시 기본소득제 결론은 가능하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토론을 나누었는데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 TV.